자, 대한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조선은 뭐 지금 저가 이제 참 상장됐을 때 이제 아주 강한 흐름 보였다가 그다음 쭉 내려가고 최근 주가 뚝뚝뚝뚝뚝뚝 떨어져서 이 밑바닥까지 이렇게 꼬라박고 들어왔는데요. 자, 오늘 좌표 이제 갭으로 박살나고 난 뒤에 그 뒤에 이날 지금 저점에서 이게 올라 들어왔던 흐름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한 흐름들 밑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쪽 앞쪽에서 깨졌을 때 쪽하고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낙폭과대 기술적 반등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11월 3일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올라 들어오냐라고 하면 결국 이건 손 아주 생 날강도 같은 놈들이다 합니다. 딱 그 얘기 들어가지고 그냥 날강도 양아치 뭐 이렇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올라오는 이슈로 지금 뭘 잡고 있냐 그러면 전 세계 조선사 중 가장 높은 수익성 이러고 얘기해요. 그럼 왜 팼어 얘? 야, 그동안 왜 떨어진 거야? 야, 도대체 왜 떨어진 겁니까 이거? 오버행 리스크 또 나오죠. 오버행 리스크 최근에 이 오버행 리스크 가지고 깨트린 종목 지금 한둘이 아니죠. 이거 11월 3일 같은 경우에 이쪽에도 그러고요. 지금 오버행 리스크가 또 오버행 리스크가 이게 아직 나오지도 않은 물량들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동원해서 오버행 리스크 이러고서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요. 오버행 리스크 전에 이제 다른 종목들 마찬가지인데 중형조선사 같은 경우는 무슨 뉴스들이 나오고 있었냐라고 하면 이거 바로 어저께도 나왔던 뉴스인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중형조선사 수주량 감소. 조선사는 대형사들만 잘 나가고 중소형자들 같은 경우는 조선 화랑에도 불구하고 중형조선사 이게 바로 이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 중형조선사죠. 그전에는 뭐 그래가지고 또 뭐 정부에서 중형조선사 중에 하나를 사들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게 그 중간에 이 대한전선이 급반등한 케이스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형조선 자 수주 이렇게 해서 때려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8일 전에 중형조선사 위기감 그 다음에 지난달에도 9월달에도요 마스가에도 중형조선업 고사 위기 중형조선수 수주 72% 글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중형수형사 상반기 6첩밖에 안 된다. 5월달에도요 슈퍼사이클에도 불안한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지금 계속 이렇게 해서 바로 어저께 방금 전에 보셨던 맨 서두에서 봤던 뉴스요. KBS 뉴스 어저께 뉴스입니다. 어제 뉴스예요. 한 달 전 아니고요. 이게 9월달 10월달까지만 해도 그때는 다르고 지금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KBS 뉴스 같은 경우 어제 뉴스잖아요. 그럼 KBS 구라를 친 거야? 누가 구라를 치고 있는 거야? KBS 뉴스에서 구라친 겁니까? 괜히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겁주고 그래서 주가 떨어뜨린 다음에 공매도로 주가 떨어뜨리고 밑에서 주워 먹으려고 KBS에서 사기친 거예요? 뭡니까 이거? 아니 KBS 뉴스에서 사기친 거를 아니고 이 종목 가지고 이 새끼들이 사기를 친 거죠. 앞에 여러 번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불륜, 내가 사면 바닥, 네가 사면 피크아웃. 실적 시즌 때마다 나온다고 이런 얘기들이지 않았나요? 실적 시즌 때마다 지들 편에 따라서 뷰를 휙휙휙 손바닥 바꾸듯이 바꿔가지고 가장 극심하게는 단 1시간 만에 저기 신저가 들어갔던 시프트업 같은 케이스가 있죠. 단 1시간 만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로 바꿔버린 케이스도 있습니다. 시프트업에서 시프트업이 실적 발표라고 어닝 서프라이즈다 그래놓고 개장하고는 바로 말 바꿔주고 어닝 쇼크로 뒤집어가지고 개박살 내버린 적도 있죠. 편의에 따라 바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편의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내가 많이 산 종목. 자, 내가 많이 산 거 하이브 같은 애들 쇼크가 나와도 안 내려가고 버티잖아요. 하이브 같은 애들 안 내려가고 버티죠. 테크윙은 2분기 연속 쇼크가 나왔는데도 안 내려가고 버텨요. 이게 핵심이라고. 그 중에서 내로남불로 계산하면 딱 맞는다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신택 개박살 났죠. 실적 안 좋다고 실적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신택은 개박살 났지 않습니까? 자, 그럼 똑같이 이거 앞에도 보여드리면 전혀 다른 종목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실적 시즌에 가면 이런 짓을 한다는 얘기야. 사기치는 거. 신택은 지난 2분기에도 이렇게 실적이 컨센서스 추정치 하회가 나왔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또 하회가 나왔어요. 하회가 나오든지 말든지 얘는 내 새끼거든요. 그냥 당겨버리죠. 내 새끼.
내 새끼는 당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파워러비스, NC소프트 뭐가 나오건 일단 무조건 기대 당겨놓고 내 새끼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깨부셔버리고 이렇게 두 개 분기 연속으로 이렇게 실적이 나와가지고 컨센서스 하회난 거 같은 거 이거는 실적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고가 신고가까지 들어갔지 않습니까? 쇼크를 내보냈고 그리고 또 심텍 같은 종목은 개박살 내버리죠. 코스맥스 같은 종목들 개박살 내버리고 있고 막 하회 그러면서 개박살 내버리고 있고 얘는 이거 가지고 지금 저렇게 떨어져 버렸거든요. 내 종목이냐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내 종목이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대한조선이 현재 내 새끼일지 남의 새끼일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지금 같은 경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꿔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들 두들겨 팔 때는 중형조선 위기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갖다 때려 두들겨 팔아버리고 오버행 리스크 이러고 때려 팔아버리고 지금은 또 오버행 리스크 해소됐다 그러죠. 이거 다른 종목에서 있었죠. 여러 번 나왔죠. 지난달 이달 두 달에 툭하면 즉 아직 나오지도 않은 거 그런 소리 친다 그러면 코스닥 종목은 대부분 다 못 가요. 매장 코스닥 종목 중에서 CBBW 안 가지고 있는 종목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CBBW 없고 삼자배정 유장증자 없고 유증 물량 없고 CB 없고 BW 없는 거 지금 오늘 폭주하고 있는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에이프리고 지금 상한가 대박 치고 있는 이 ABL 바이오 그 실리콘2 같은 종목에서도 나왔었죠. 이 실리콘2 같은 종목도 이런 쪽에서 나왔는데요. 이런 거요. 전부 오버행 이거 다 지금 기관들이 지들 팔 때는요. 이런 물량 가지고 다 오버행이라고 나와요. 자, 이거 보시죠. ABL 바이오. 보십니까? 네? 추락 걱정 없다 이러고 나오잖아요. 1,400억 보통 주전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버행 리스크 이러고 때려버리는 거야. 에? 이거 전환 우선주 전량 들어갔다. 이러고서 이런 거 작년 7월 달에 역시 마찬가지 작년 7월에 작년 7월 달 같은 경우에 그래가지고는 얘들은 거품을 물면서 지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쪽에서 이제 이 사모펀드 같은 데서는 얘들 성공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들어온 물량 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때리는 거거든요. 최근까지도 그랬죠. 이 ABL도 이렇게 3자 배정 물량이 있어요. 유증 물량이 이렇게 실리콘2도 있고요. 자, 그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들어가서 보면 이런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들이 때리고 싶을 때는 CB하고 BW 안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코스닥에 도대체 몇 개나 있냐고. 이게 지들 맘대로 이런 식으로 우기는 거죠. 그래놓고 지들이 살 때는 우려 해소가 됐다 이렇게 하고 지들이 팔 때는 우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잡아서 보시면 이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들이 살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에도 그렇고 지금 다 이러고 있죠. 다.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리를 했고요. 지금 뭐라서 이런 식으로 때려 부셔놓고는 이거 오늘 와가지고는 이거 오버리스크 500리스크 제한적이라고 이거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서 주가 이렇게 개박살을 냈었지 않습니까? 신저가 급락으로 이래놓고는 이제 와가지고는 이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면 알겠죠. 수급 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 나오겠죠. 못 간다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못 간다 쪽에 확률이 높죠? 자, 이렇게 해서 추천은 저렇게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는 또 팹니다. 지금 매도 쪽에서 지금 전혀 바뀌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행 리스크 나온다 그러고 두들겨 팬 날 100만 주의 대량 매도한 날 이날이죠. 이렇게 해놓고 그 뒤에 또 나오고 주가가 이렇게 바닥에서 점 찍어서 리버설 예비 신호를 보였던 11월 7일 날에도 팔았고 그때도 팔고 그리고 오늘 이런 이슈를 내놓고도 또 팔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놀이가 들어가기가 좀 빡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조선주들이 다시 랠리를 보일 때 조선주들이 지금 또 잠깐 쉬고 있죠. 조선주 같은 경우가 조선주들이 다시 마스가 프로젝트 이런 거 나오고 그다음에 랠리 기대 가지고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주가 기반형 베타 컴플리 쉬어야죠. 자, 이렇게 쉬고 난 다음에 얘들이 다시 치고 나올 때쯤이나 되어야
대한조선에 대한 기대도 조금 더 진행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앞서서 분석을 계속 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요, 이 실적 시즌에 나오면 지들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바꾼다라고 계속해서 얘기 드렸잖아요. 실적 자체를 가지고 사기치는 케이스, 그렇죠? 비교하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전년 지들이 사고 있는 종목은 가장 나빴던 거하고 비교를 하고, 지들이 파는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좋았던 때하고 비교를 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거 실적 시즌에만 그러면 이런 사기들을 무수하게 친다 그랬잖아요. 적어도 최소한 100개 이상의 유명 종목에서만입니다. 자, 아래 잡 같은 거 말고 유명 종목에서만 최소 100개 이상 장난을 쳐요. 실적 시장 한 달 진행되는 동안에. 자, 여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S&T 다이내믹스하고 여러 번을 걸쳐서 비교를 해드렸죠. 이거 같은 방산 모멘텀에, 다른 종목도 아니고 같은 방산입니다. 같은 방산의 풍산과 S&T 다이내믹스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작년 2분기에 어마어마한 실적이 실적 폭주가 나왔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 어닝 쇼크입니다 라고 그러고 두들겨 팼죠. 그 패놓고 밑으로 떨어지니까 얘도 역시 마찬가지. 과도한 주가 하락이다. 지놈들이 개소리하면서 두들겨 패놓고 밑에서는 또 과도한 주가 하락이래. 과도한 우려 이따위 소리하고 자빠졌죠? 여기도 지금 당장 나오잖아요. 과도한 우려. 그래서 이게 900억 같은 경우 본다 그러면 전년 2분기로 대비를 했을 때는 나빠요. 그런데 전년 대비 마이너스 41% 우려로 폈죠. 근데 전분기 대비로는 상승이거든요. 이거 그렇죠? 전분기 대비로 상승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데서 여기서 지들 맘대로 하고 이제 여기 이렇게 나가면 또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만약에 지들이 사는 쪽이라 그러면요. 그럼 이제 다음 분기에 개선이 될 것이다. 전년보다는 좋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또 바꿔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같은 이게 똑같은 방산에서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S&T 다이내믹스의 풍산이랑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그대로 복사해요. 이건 얘도 이거 그대로 똑같이 실적이 똑같은 방산이기 때문에 실적이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여기도 작년 2분기에 최대 실적, 실적 폭주 나오고요. 그리고 지난 2분기 같은 경우 296억, 이거 전년 대비 감소율로 친다 그러면 S&T 다이내믹스가 풍산보다 감소율이 더 높아요. 더 높은데 이 같은 경우 보면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 당겼죠? 풍산은 박살내고 얘는 당기고, 그러니까 어떤 놈은 당기고 똑같은 실적 구조, 어떤 놈은 당기고 어떤 놈은 팬다 이거야. 뭔 기준으로? 여청수 맘대로지. 내 마음이지. 그래서 내가 갑인데 내가 하겠다는데 불만 있어?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꼬우면 나가. 회사 관둬. 이거 아닙니까? 회사가 싫으면 관둬.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실적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러면 이거 지금 또 실적이 예상보다 하회했다고 깨지고 있는데요. 이걸 당기자라고 하면 전년보다는 좋다. 이렇게 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년보다 이익이 전년보다 좋고, 그러니까 아까 테크인 같은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나온 것처럼 일시적인 실적, 일시적인 비용이 들어가서 저 앞쪽에 이마트 같은 종목들하고 뭐 이마트 아니죠, 뭐였죠? 저런 거 겨우 26억 썼다고 그 26억 비용 들어간 거 그걸 일시적인 비용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다. 그런 개소리한 기업이 있었죠, 어제 그저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그래서 실적 사기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싶은 실적만 보여주면서 유도하는 거 실적 사기요. 그다음에 전망 사기 있고요. 지들이 사는 종목은 쇼크 연속으로 나와도 계속 과거에 현재 제일 좋은 종목인 그 현대중공업이 금융위기 반등 2021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5년 반 22개 분석 연속 어닝 쇼크가 나온 적이 있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속이는 거죠. 계속. 실적 사기, 전망 사기, 이번이 바닥을 무려 5년 반 22개 분기를 계속을 했어요. 구현대중공업이 실적 사기, 전망 사기, 그리고 수급 사기. 그래서 합쳐가지고 3일체 개사기극. 이게 실적 시즌만 되면 제가 입에 달고 살지 않습니까? 3일체 개사기극에 속지 마시고. 이 현대 이게 한국조선양의 이게 여기 옛날 현대중공업, 지금 현대중공업은 분할돼 가지고 새로 나온 회사니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22개 분기 연속해서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닝 쇼크가 나왔어도 중간에 이렇게 반등한 때가 다 있었죠. 이런 때 다 뭐라 그랬냐면 이번 분기가 바닥, 이번 분기가 바닥, 이번 분기 바닥, 이번 분기 바닥, 실적 큰 폭의 증가. 그래서 실적 큰 폭의 증가로 뒤져보면 무슨 얘기냐면 전체 실적으로는 전체 수주자량이 전년 대비 90% 감소였어요. 전체면 그래서 그렇게 예를 들면 전년도에 100척을 수주를 하다가 그 전년도에 100척을 수주하다가 10척으로 줄어든 거야. 그 10척으로 줄어든 게 요게 이제 올해는 이제 15척으로 늘어났어. 그래가지고 이게 실적 폭증 수주 직접 뒤져보세요. 이 기간 동안에 조선 수주 급증 뉴스가 얼마나 많이 나왔나 직접 검색해 보시면 압니다.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수주가 급증을 하고 그래서 수주가 급증했는데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직전 연도 수주의 10% 20%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제가 붕어빵 이론을 내서 했죠. 그래서 겨울 다 끝나가고 이제 날씨 따뜻해져 사람들이 붕어빵을 안 먹어. 근데 붕어빵을 창내니까 당연히 안 팔리죠. 그래서 붕어빵이 더럽게 안 팔려가지고 하루에 한 개 팔고 있다가 저 같은 이제 붕어빵 환자가 붕어빵 가게 아직 있네. 그래가지고 2,000원 주고 3마리를 샀어. 그러면 이마저로 세 마리를 샀으면 그 전날은 한 마리 팔고 있다고 오늘 3마리 팔았어. 그러면 실적이 수주 200% 증가죠. 그러면 200% 증가했다고 붕어빵 장사 돈 벌어요? 못 벌죠. 못 벌어요. 200% 증가했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절대 지금 규모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들 매번 실적 시즌만 되면 사기들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확인하려 그러면 결국에 확인되는 방법이 이게 전망 사기인지 뭔지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시면 그래서 제일 확인하기 쉬운 데 같은 경우 수급을 보면 결국에 이게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본 룰이 내로남불. 즉 내가 이렇게 연락에 샀던 이 테크잉처럼 지들이 이렇게 연락에 샀던 종목들은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기고요. 그래서 이 엔터테인먼트 개박살 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엔터주들이 그렇게 개박살이 나도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버티는 데까지는 버틸 겁니다. 얘기 드렸었죠. 하이브는 내 새끼 핵심이거든. 하이브는 엔터주에서 내 새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그렇게 개박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 떨어지죠. 하이브는 그러니까 다른 YG 같은 종목들이나 SM 같은 종목 떨어지는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하이브는 안 떨어지잖아요. 핵심이 이거라니까요.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었죠. 이게 하이브도 많이 밀렸지 않았습니까? 다른 종목 가서 보겠습니다. 그 사이 SM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내 새끼 아닌 종목 나오잖아요. 내 새끼 아닌 놈과 내 새끼의 차이. 그래서 이걸로 판단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일 쉬운 거. 자, 대한조선 분석해 드렸습니다. 대한조선이 진짜로 이제 바뀌는 흐름으로 돌아 들어가겠다라고 하면 또 천재투자TV에서 분석 나가고 그리고 저 정도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적어도 단타 노리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죠. 오늘 같은 날에도 들어왔을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천재투자TV에서 만든 이 오르고에 들어오시게 되면 오르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가 모두가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있지는 않아요. 바이오 종목들 저 같은 사람들 바이오 겁나게 많이 다루죠. 바이오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종목들 에이브일 바이오 저런 종목들 저 앞쪽에서 추천 나갔던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거 진짜 저평가는 이 종목 나왔고요. 와이바이오 싸도 너무 많이 싸다 나갔고요. 앱클론 싸다 대박 나가고요. 큐리언트 부활의 대명사 나갔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모르는 종목 아닙니까? 직접 들어가서 열어보세요. 이런 종목들 뽑아가지고 드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특기 분야가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다 종목들 찾아서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자, 오르고 돈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시고요.